자, 처음에 물리를 할 때 우리는 스칼라와 벡터를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용어거든요. 물리 스칼라 벡터. 그래서 스칼라라는 거는 뭐냐면 물리적 정의가 있고요. 수학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시 표현이 있고요. 예시가 있어요. 자, 물리적 정의는 뭐냐면 스칼라라는 거는 얘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에요. 물리량이라는 건 뭐 단위가 있다는 소리죠. 네. 그럼 벡터라는 건 뭐냐면요. 물리적 정의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에요. 네. 얘랑 스칼라랑 차이라는 거는 이거죠. 방향이 등장하죠. 네, 방향. 네. 그리고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 스칼라라는 건 그냥 함수값이에요. 네, 그냥 값이라는 소리죠. 값. 네, 함수값, 뭐 실수값, 뭐 양적인 거니까. 벡터라는 건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요. 기준점으로부터 특정한 점이에요.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벡터를 정의하려면 무조건 점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수학적 정의예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얘는 그냥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질량으로 표현하면 그냥 m 뭐 이렇게 되죠. 네. 뭐 숫자로 표현하면은 뭐 3kg. 네. 그냥 값이에요. 벡터라는 건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x, y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좌표 표현법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벡터라는 건. 네. 예시 같은 경우는 되게 많죠. 스칼라 같은 경우는 네, 부피, 네, 질량, 그 다음에 뭐 온도, 네, 그 다음에 속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있어요. 네. 벡터 같은 경우는 많죠. 네, 힘, 위치를 변이라고 하죠. 변이. 네. 그리고 뭐 운동량. 네, 얘들은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 스칼라랑 벡터를 구분을 못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물리량이 어떤 게 벡터량이고 어떤 게 스칼라량이냐. 그래서 물리를 물어볼 때는 예를 들어서 힘을 구하시오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힘은 벡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하면 스칼라란 벡터를 무의식적 혼동 상태로 써버려요. 힘 쓰라고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10N 쓰고 말아요. 네, 이거는 틀려요. 네, 왠지 아시죠? 얘는 힘을 구하라고 했으면 얘는 벡터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분할해서 나타내 주든 아니면은 좌표로 쓰든 네, 그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벡터를 물어보면 벡터로 써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걸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일단 이제 벡터 이거를 조금 더 끌고 와가지고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벡터 같은 경우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좌표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냥 평면 좌표를 쓸게요. x축, y축이 있다 하고요. 그래서 임의의 기준점이 여기 원점이잖아요. 네, 기준점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임의의 P점이라고 하면은 네,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OP 벡터. O에서 시작해서 P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A 벡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좌표를 표현하면 여기가 A1, A2 X축선분, Y축선분 좌표를 표현하면 A1,
A2.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으로 A1만큼 가고요. Y축으로 A2만큼 가면 얘가 있단 소리예요. 기준점이 중요하죠. 0,0에서부터. 네,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벡터의 기울기도 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 좌표로 표현을 해버리면 얘는 일단 벡터의 벡터를 표시하는 거고 얘는 좌표 표현법이죠. 네, 얘는 약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벡터 어느 의미에 이제 여기다 붙여주는 거죠. 이건 성분, 좌표 성분을 표현하는 거고 얘는 그냥 한 방에 네, 그걸 대표로 표현하는 거고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벡터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크기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좌표로 표현하면은 크기 방향이 여기에 방향은 이미 껴 있어요. 그렇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2만큼 가고. 네. 그러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크기는 얘의 크기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라 하면은 얘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네. 그리고 벡터의 방향 같은 경우는 이 벡터 방향 같은 경우는 단위 벡터로 쓰기도 하고 뭘 하는데 보통 방향은 잘 물어보진 않고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X, Y 이렇게 있으면 X축에 나란한 벡터, X축에 반대, Y축에 나란한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방향을 좀 해드리면요. X축이 나란하다. 그럼 플러스 방향이 나란하면 플러스 X 방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X 헷 플러스 X 헷 방향 이렇게 쓰게 돼요. 네. 보통 이거는 이제 단위 벡터죠. 네. 이 방향이 나란하다. 네. 만약에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X 방향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건 특정 축에 나타나는 방향이고요. 만약에 삐딱하게 돼 있으면은 그냥 좌표 써버리면 되죠. 네. 좌표 쓰면 돼요. 그리고 벡터의 기울기 같은 경우 네. 기울기 같은 경우는 성분이죠. 이게 여기 세타라고 하면요. 벡터는 탄젠트니까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얘는 성분으로 쓰면 A1분의 A2가 돼요. 이건 이제 부호가 있죠. 기울기.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벡터의 자, 벡터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벡터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벡터의 합이 있어요. 네. 합 같은 경우는 네, A 벡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있다 할까요? B 벡터 A 벡터는 A1, A2로 하고요. B 벡터는 B1, B2로 할게요. 네. 그러면 단순하게 합이면 예를 들어서 A랑 B 벡터를 더해요.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벡터를 하기 위해서는 벡터의 또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벡터는 잘 보세요. 얘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불변합니다. 자, 왜 그런지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자, 기준점 중요하다 그랬죠. 0,0. 네, 0,0에서 1,1을 볼게요. 네. 얘는 여기서 0,0에서 1,2로 갔죠. 그런데 얘를 살짝 옮기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길까요? 평행이동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0,1에서 얼마만큼 X축을 얼마만큼 가느냐 1을 가는 거니까 얘는 1,3이 돼요. 기준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 벡터는 특정 지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긴데 벡터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기준점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벡터라는 거는 기준점을 명시해 주지 않으면 기준점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이 있다 하면 평행이동했을 때 여기를 밀어주느냐, 여기를 밀어주느냐, 가운데를 밀어주느냐, 요걸 볼까요? 얘를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평면이라 하고요. 여기를 밀어주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운데는 밀어주면 안 들어가거든요. 예, 기준점의 차이가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하긴 하는데, 하지만 평행이동이 가능하다 했을 때, 그러니까 물리에 대해서 뭐 회전 성분, 회전으로 안 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두 벡터라는 거는 얘를 기준점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벡터라는 거는 시작점, 예를 들어서 초기 시작점이 1.5죠. 근데 여기를 뭐라고 하면 O'이라 할게요. OP 벡터라는 거는 P점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1,2에서 마이너스 0,0이 되거든요. O'P 벡터라는 거는 1,3에서 0,1이 되니까 이 두 개 결과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자유로운데, 얘를 이제 좌표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 합이에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x축은 x축 더하고 y축은 y축을 더하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얘를 기하적으로 좀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A 벡터가 있다 할게요. 이게. 그리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끌고 와요. 그렇죠? 이게 B 벡터. 네. 그래서 A1, 네, 여기 B1이 되죠. 네, 여기 B1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A2, B2. 그래서 여기도 평행사변환 법칙에서 이렇게 돼요. 네, 새로운 A 더하기 B, 이걸 C 벡터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기하적인 평행사변형 법칙도 만족을 합니다. 이거는 뭐 심플하죠. 네. 벡터의 차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벡터의 차. 벡터라는 거는 A-B 벡터는 저거는 똑같죠. 네. 그래서 A1-B1, A2 B2가 돼요. 네. 얘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성분별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기하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게 A 벡터가 있고, B 벡터인데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방향이 반대면은 이렇게 되겠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B 벡터는. 그렇죠? 이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E 벡터가 돼요. C 벡터. 이게 A-B 벡터가 됩니다. 기하적으로 봐도 여기서 내려오죠. 네, B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가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분별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뭐 기하적으로 봐도 되는데 일단 성분적인 게 먼저니까 평형. 네, 합차는 되게 쉽죠. 네, 합차는.